자, 또 한 분 나오셨고요. 알파프로, 유스타 유창희 대표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창희 대표가 보는 오늘 시장 전략 가보도록 할까요? 추격 매수, 저점 매수 전략입니다. 자, 내용은 은행 관련주. 네. 미국의 은행주들은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좋다라고 분위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 네. B&I 멜론이죠. 네. 네. 뭐 저는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실적은 계속 좋았어요. 1분기, 2분기 나쁘지 않았고 3분기, 뭐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 뭐 불안 요소는 상존에 있습니다만은 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위치에 놓였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라든지 좀 뭔가 기댈 수 있는 쪽이 좀 더 그 주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예대 마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또 경기 침체라든지 또 뭐 불시채권 증가 우려감들도 있는데, 금리를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채권들이 그러니까 대출자들이 그 이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기준이 있고, 또 변동금리도 바로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간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는 먼저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은행주들이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배당 관련해가지고 좀 규제가 있었는데 계속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본다라면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는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미국의 은행주들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형 은행사들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택배 종목으로는 신한지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 뭐 34,000원 저점, 상단이 37,000원이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좀 한다라면 뭐 저는 일단은 한 4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 지난 5월, 6월 고점대가 4만 원, 4만 1,000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자율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은행. 근데 아까 그 크레딧 시장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은행들의 은행채를 발행하는데 네. 하루에 막 1조씩 발행을 해요. 이 소화가 잘 되면 은행은 뭐 이자 장사를 하니까 어차피 괜찮은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다. 네. 근데 뭐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 네. 이걸 참 좋은 뉴스들은 없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안 좋은 뉴스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일단은 주가의 그 실적 대비 주가의 괴리도,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이슈들은 일정 부분 좀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은행주들이 계속 고공행진한다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도 저는 한 2,450이나 2,500포인트까지 제한된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조금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은행주 전략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정태근 팀장은 또 섹터 전략 오늘 어떻게 잡아오셨는지. 네. 소재주 쪽인 것 같은데 리튬? 네. 네, 한창 지난주까지만 해도 리튬이었는데. 네. 그 2차 전지 소재 원료 쪽을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그쪽에 시세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원료가 계속 쏠림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이 없고 해가지고요. 그 리튬 관련주로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한 게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53만 7천 위안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잠을 잤거든요. 네. 잠았는데 오늘 또 54만 위안이 넘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유가 아시겠지만 중국발 공급 우려, 지금 또 미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강대강으로 현재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발 공급 이슈가 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거기에 단초가 된 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IRA라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테마가 전반적으로 기승전 IRA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배터리 핵심 광물 같은 경우 미국이라든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했거나 가공한 것이 아니면은 이 세공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중국 걸 사용할 수가 없고, 중국 걸 대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어쨌든 그 공급처 다변화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이 64%입니다.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대체를 하려면은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든지 캐나다 쪽을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 리튬 가격을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캐나다 광물업체 두 곳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들도 어쨌든 이 IRA에 대응을 하고 있는 측면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 좀 참고를 좀 하시고 탑픽은 일단 미래나노텍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높은 곳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마 좀 시세가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한번 말씀드려본다라면은 뭐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외에 조금은 리튬 관련 그 위치가 좀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엠텍이라든지 웰크론한테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쪽에 리튬 요모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을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완공이 되게 되면은 5만 톤 정도의 수산화 리튬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이제 환율 수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포스코엠텍이라든지 그리고 웰크론한테 같은 경우도 포스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일에너테크라든지 EV 첨단 소재 성향에 맞게 선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재 원재료 쪽에 이제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얘기해 주셨고, 폐배터리 이슈도 뭐 다시 또 등장했으니까, 네. 리튬,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네. 네. 관련 기업으로 그래서 탑픽은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그리고 네. 관련주로 포스코엠텍, 웰크론한텍, 유일에너테크, EV 첨단 소재. 너무 많은데. 네, 많아요. 네, 미래나노텍하고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 두 개. 네.